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135수 트딕위원회에서 아직도 누구를 못 만났어요? 여산 송씨 집성촌이 있는 위원회에서 송의징이라는 친척을 못 만나가지고 위원회에 있는 이택룡네 집에서 경호선사가 신세를 지고 있죠. 그래서 이택룡이 시를 지어줬는데 경호선사가 이택룡에게 화답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일상시서 탄서동이요 고사청한 세미동이로다. 고학불지 하세로고 광진 밉 차산홍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 일상은 뭐예요? 일상은 책상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 하나에 보니까 위원회의 이택룡네 집에를 초대받아서 갔더니 책상 하나에 시와 서가 나와 있어요. 시서가 놓여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유생이더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일상시서 탄서동, 이게 탄자는 이게 지난번에도 타졌는데 또 생각이 안 나요. 탄. 꿰뚫을 탄인가 이게 뭐냐. 별탄, 누를 탄. 아주 펼쳐져 있단 말이야. 쫙 펼칠 탄이야. 동서에, 동서고금에 시서가 딱 펼쳐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누구 책상 위에? 이택룡 책상 위에 이렇게 다, 원래 이렇게 그 유생들은 딱 가면은 책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시서가 있는데 동서고금에 시서가 딱 펼쳐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펼쳐서 보니까 이 고사청한 세미동이라, 이 고사는 높은 선비에, 즉 이택룡의 청한 맑은 한가로움이, 고사의 맑은 한가로움이 세상에 미동 속되지 않았다, 왜 같이 합쳐지지 않았다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비가 굉장히 고상하고 세속을 떠난 이런 선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평상위에 동서고금의 시설을 탁 펼쳐서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인품을 알 수 있는데, 이 선비가 맑고 한가롭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굉장히 맑고 한가로운 이 선비가 세상에는 물들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뭐래요? 고학불지 하세로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외로운 학은, 이 외로운 학은 누구야? 아까 경호선사가 자신을 영특한 학이라고 했죠. 신령스러운 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을 외로운 학이라고 많이 써요. 외로운 학이라고 경호선사가. 외로운 학은 알지 못해. 이택룡은 아주 높은 선비에 맑고 한가함이 탁 세상과 속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이 외로운 학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세, 어느 세상에 어느 때에 내가 늙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할 일 없이 내 나이만 늙어가는구나, 계속 나이를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해갖고 외로운 학은 내가 어느 때에 늙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학이라고 쓰는 걸 보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죠. 내가 언제 늙을지는 모르겠지만 광진 및 차산홍이라, 광진 및 차산홍이라 조심식의 병나월이니 취면차의 양유풍이로다. 진일연금 환차망하니 수성어저 석양중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광진, 이 미친 광진이 뭘까요? 미친 광진은 일본 놈들이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미친 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거를 미친 광진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미친 광진이 미입,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산홍. 이 아름다운 산에는 홍자님의 산에 붉은꽃이 피었으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에 미친 이 세속의 띠끌이 광진이 아름다운 이곳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멀리 숨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찾는다 못 찾는다. 뭐냐 일본 놈들이 나를 못 찾을 거다 이 말이야. 미친 세속의 광진은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조심 시계 벽나월이여 조심. 밝게 비춰온다. 마음을 비춰오고 있죠. 누가? 이 개벽나월이 이 시계라는 것은 뭐야? 이 시계가 지저시의 시계를 말하는 건데 이 개자가 가장 중요하죠. 뭐라 그랬어요? 낱낱의 마음. 낱낱의 마음이 뭐예요? 자성짜리죠. 이 낱낱의 마음을 비춰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벽나월에서 푸른 칡넝쿨 아래에서 달이 탁 떴는데 내 이 낱낱의 마음을 비춰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새 지금 이제 밤이 돼갖고 칡넝쿨 아래에서 달이 떴어요. 그러니까 푸른 칡넝쿨 아래니까 엄청 멋있겠죠. 이 푸른 칡넝쿨 그냥 진짜 멋있잖아요. 담쟁이 덩쿨 말이죠. 담쟁이 덩쿨 그냥 정말 아름답죠. 그것이 이 낱낱의 마음을 비추고 있고 취면차의 양유품이라. 근데 경허선사가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왜? 벽나월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미친 광진이 여기 안 나오고 있지. 조심을 하고 있죠. 또 얼굴에 바람이 불어요. 언제 경허선사가 얼굴에 바람 스치는 것까지 알았었나? 남쪽에서 있을 때 경허선사는 무슨 바람을 좋아해요? 실버들을 좋아해요. 실버들 바람을 좋아하는데 드디어 실버들 바람이 마땅히 응당 또 차가 있죠. 또 응당 마땅히 그 실버들 바람이 내 얼굴에 불어오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지금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넘어온 이후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돼 있다는 거는 칡넝쿨도 있고 달도 있고 또 실버들도 있고 그 바람도 지금 얼굴에도 찍힌다는 걸로 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봐봐. 진일 연금 환자망이요. 진일은 뭐야? 하루 종일 말이야. 하루 종일 경허선사가 앉아 있어요. 여기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달아 서 있는 연자와 옥기금자인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가슴 속에 품은 생각,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연달아 일어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라서 이 가슴에 흉금이라고 그래요. 흉금. 연금이 흉금을 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앉아가지고 뭐였어? 온갖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돌아다 보니까 이런 말이야.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돌아다 보니까 이란 말이야. 앉아서 돌아다 잊고 온갖 것을 다 잊고 돌아다 보니까 다 잊어야 돼. 바깥 세상에 일어난 일을 다 잊어야 드디어 경허선사 얼굴에 실바람도 불고 또 벽나월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수성어적 석양중이라. 수성은 뭐야? 숫자는 여기서 드문드문 들리는 소리를 수성이라고 그래요. 드문드문 들리는 어부들의 젖대소리가 적은 뭐야? 피리적인데 어부들이 뭐 피리를 부를 리가 있겠어요? 어부들의 피리소리라고 하는 건 어영차 하는 그 노랫가락이겠죠. 거기에 뭐를 잡아당기는 그물을 잡아당기는 노랫가락이 어디에? 석양 중에 어렴풋이 들려오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를 쓴 이런 말을 쓴 그곳이 하나 있어요. 남한에서도. 어디? 저기 부석사, 서산 부석사 안양루에서 경허선사가 이 말을 쓰세요. 어부들의 젖대소리가 석양에 드문드문 들려오는구나 하니까 이 드문드문 들리는 이 소리를 쫓기듯이 다니다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이택룡네 집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사 경허선사는 안정을 찾았어요. 본래로 돌아왔죠. 별내 본명으로 돌아왔어요. 속상해라. 이거 안 돌려줬네. 그래서 미친 광진이 이 세속에는 들어오지 않네.
푸른 칡렁굴 아래 달이 이 낱낱의 소식을 전하고 비추어지고 실버들 바람소리가 응당히 경어의 얼굴을 스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적 바람이었던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잊고서 돌아보니까 어부들의 젖대소리가 석양에서 드문드문 들리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들린 곳이 어디였었죠? 서산 부석사 안양루에서 멀리서 석양 밑에 젖대소리가 어부들의 젖대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더라는 시가 있죠. 안양루에서라는 시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사 경선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에서 경어의 벗 이택룡에게 회답하는 이 시는 처음부터 이택룡을 칭찬하고 있죠. 이로 보아 이택룡은 뭐다? 고결한 선비로 동서고금에 있는 시설을 모두가 섭렵하고 아직은 벼슬길에는 나서지 못해서 한가한 가운데에 학문에 열중하고 있는 유생으로 보인다는 거죠. 위원에서 이택룡에게 회답하는 이 시는 함경남도 갑산으로 가기 이전에 강계군을 거치는데 강계군과 유영군이 아주 가까워요. 즉 여기서 이제 송의징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 장진강을 가게 돼요. 장진군. 그 다음에 장진강에서 후창군을 들려요. 후창군을 들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강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가까워. 북행 초기가 이렇게 지금 어디에 경화선사가 걸려있죠? 위원에 걸려있어요. 지금 위원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강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이택룡은 수준 높은 선비로 서책을 상위에 두고 동서고금의 시설을 탁 펼쳐보고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높은 선비에 맑고 한가로움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거를 경화선사가 칭찬하고 있고 공부에 속되지 않음으로 봐서 벼슬길에 오를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신선을 좋아하는 외로운 학경어는 지금도 늙어버렸는데 이놈의 학이 언제나 찾아올지 만약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이죠. 근데 경화선사는 학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끝까지 안 찾아와. 어느 때일지 더 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의 압박 속에 광란의 피바람 세속의 띠끌이 아름다운 이곳까지는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도 경선사가 안심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푸른 칡렁굴 속에 달도 오랜만에 볼 수 있고 또 실버들 가지에 바람이 경어의 얼굴을 스치기도 한다고 좋아 죽어요. 이게 다 경어선사가 과거에 다 좋아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느끼다가 이제 이택룡네 집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남쪽을 떠나온 머나먼길 위원에서 오랜만에 하루 종일 옷깃을 여미고 온갖 것을 다 잊고 선정에 들어 앉았노라니 조용한 침묵 속에 어디선가 어부들 젖대소리만이 드문드문 들려온다. 그런데 이 어부들 젖대소리 역시 호소에서 주석하실 때 어디? 서산 부석사에서 익히 듣던 정겨운 고양이의 소리다. 부석사 어디서? 안양루에서. 지금도 안양루 있어요. 그러나 경어는 아직도 떠돌이 나그네로 정착하지 못한 유랑자다 이런 말이죠. 이택룡 집에 방문해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평상위에 있는 동서고금의 시설을 펼쳐보니까 이택룡의 높은 선비에 맑고 한가함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의 인품 또한 세속에 속되지 않은 듯 고상하더라. 그런데 이 외로운 학 경어는 언제 내가 늙을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친 세속의 띠끌이 이곳의 아름다운 이거 산홍 아까 산홍 있죠? 꽃피는 산에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니 일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더라 이런 말이에요. 위원은 어디에 있어요? 평안북도에 있죠. 그곳에서 경어는 송의징과 인연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송의징은 2년 만에 재회를 송의징이 씨 또 안 났나? 이게 뭔 일이래요. 송의징의 씨를 또 안 넣네. 그곳에서 경어는 송의징과 인연이 있다. 이 둘은 2년 만에 재회하고 있는데 송의징은 과연 누구인가? 아마 유생이거나 벼슬을 놓친 선비거나 그리 여유로운 삶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송의증은 누구다? 송의증은 경허선사의 친척이죠. 경허선사의 친척으로 경허는 북한 땅에 발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이것 이원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송의증을 만나려고 뭐 정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정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도 제일 좀 많이 오래 머무른 곳이죠. 그때는 바로 1904년 가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경허는 이곳 이원에서 두어 해나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엄살을 떨기는 떨지만 말이 두어해지 1904년 가을에서부터 1905년 봄까지예요. 초봄. 그것도 왜? 송의증을 만날 때까지 못 만나서 그래요. 횟수로는 2년이지만 머무른 기간은 몇 달 안 돼요. 그래도 다른 데는 아예 못 머물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거죠. 강계를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때는 바야흐로 1905년 이른 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른 봄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말은 아주 내가 못 살아요. 이 송의증 이리 안 와? 아, 왜 시를 저렇게 3개나 빼먹었지? 이거 왜 뒤로 자빠지냐? 뭔 의자가 이러냐? 대한 사람 대하늘로 이첨 두텁사 벽동군 창명학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것도 안 썼다. 유진구 만난가 아까 했지? 송의증 여기 있다. 위원회에서 송의증에게 화답함에서 힘들어요. 들어갔어? 에이. 위원에서 송의증에게 화답함. 그래서 위원화 송의증. 초로련비 복조옹이요. 이게 초동이는 나무꾼이죠. 나무꾼과 노인네들이 낚시꾼 노인네들이 연달아서 그 쌀인문을 열고 돌아요. 쌀인문에서 줄 달아서 들어오고지고 뭐한다. 조옹 낚시꾼이죠. 낚시꾼들 옹이 함께 줄지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나무꾼과 낚시꾼 노인들이 쌀인문에 줄지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곳은 어디다? 여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각.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객들이 머무는 여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 계속 오는 거죠. 물론 경허선사도 이 여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송의증이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나무꾼 낚시꾼들이 막 쌀인문으로 막 줄지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위성 귀객 임서동이라 위원성으로 가는 그 객들이 위원성으로 뭐한다? 이게 무슨 기자냐? 위성 돌아갈 기자인가? 이게 뭐냐? 위성 귀객이 동서로 임하다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니까 이게 여각이죠. 그래서 위원성으로 가는 객이 잠깐 머무르면서 동서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복잡한 곳이야.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 카페도 아니고 뭐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여각. 그러면서 2년 낙백 지오방이요. 2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오방. 내가
내가 지낸 것을 방한 것을 모든 공으로 한 거를 내가 털어놨다 이런 얘기죠. 2년 동안 내가 침울하게 지낸 거. 2년 락백. 락백이냐 이게 락자냐 뭐냐. 아이씨 안 보여. 2년 동안 침울하게 지낸 것을 털어놓으며 누구한테 털어놔. 근데 송이증이를 드디어 여기 이 객주에서 만났어요. 여각에서.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이 1904년 1905년 지금까지 지내면서 무지하게 힘들어서라는 것을 이 송이증이 털어놨죠. 왜 털어놔요? 친척이니까. 친척이라 안심하고 이제 털어놓는 거요. 그래 놓고요. 반일 청담 뭐냐 여자동이라 반나절을 그대와 함께 청담을 나눴어요. 맑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니까 의기가 착착착착 맞느라 이 말이야. 이 자자는 그대 자자에는 그대와 알겠죠? 그래서 나랑 의기가 착착 맞더라. 그러겠죠. 오랜만에 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아주 경호선사 기분이 좋아졌어요. 2년 동안 침울한 얘기, 고생한 얘기 다 털어놨죠. 그 다음에 반나절을 그대와 청담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여각에서 방 하나를 얻었어. 빈집. 응? 여각에서 그냥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오에, 이 빈집 정오에 요고 허실 한정백이요. 이게 뭐야? 고요한료장가 뭐냐 이게. 높은 곳에. 그리고 빈집에서 함께 하니까 뭐래요? 이게 뭔 소리냐? 생백. 생백은 뭐예요? 이게 백이라는 것은 한낮을 말하는 거예요. 한낮. 한낮에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 백. 그래서 이 정오에 이 한가로움을 맛본 것도 어떻게 됐더라? 아주 오랜만이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가 마음 놓고 이렇게 친척을 만나가지고 모든 거를 털어놓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처럼만의 한가로움을 맞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더라? 여각에서 빈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지금 한가로움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고 뭐래요? 동벽유화 발미홍이요. 이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그 저기 유화가 왜 어떤 유화야? 꽃은 이 그윽할 육자고만 얼어붙은 후미진 곳에는 이 벽자는 이거 뭐잖아. 귀신벽자인가? 얼어붙은 후미진 곳에는 아직도 꽃이 홍자 있잖아요. 아직도 꽃이 피지 못했어요. 개화하지 못했죠. 아직도 꽃이 만발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더라? 꽃이 붉게 피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른 봄에, 이거 아까 말했잖아. 이른 봄에 만났다 했죠. 이른 봄에 아직 그 꽃이 개화할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도 땅이 얼어붙어 있다니까. 후미진 곳에는 아직도 땅이 얼어붙어 있어서 꽃이 붉게 피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른 봄이에요. 그리고 떠나니까 경호선사가 그래 놓고 뭐래요? 차별의 다창결이라. 이 이별에 2차잖아요. 이 이별에 어떻게 했어요? 의라는 얘기는 뭐야? 의하고 의하다가는 슬프고 슬프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별에 마침내 의지하고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와요? 창결. 이 창자는 아까 소창이라고 했죠. 이 소창할 때에 마음의 섭섭함과 그런 것이 많이 담아 있는데 그게 이지러져 버렸어요. 얼굴이 이그러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이별에서 마침내 슬픈 얼굴이 이지러질 수밖에 없죠. 누구랑 하니까 이 송의증이랑 이별을 해야 되니까 얼굴이 이그러져요. 이제 슬픈 얼굴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창자가 그거죠. 창. 그리고 얼굴이 이래졌다. 많이도 이그러졌어요. 너무나 많이 슬픈 얼굴이 이그러져 버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이가 가려져 있네. 원컨대 이런 얘기죠. 원컨대 언이나 약속이나마 어떻게 이시다 하네. 136 연약
원언풍이라. 원컨대 말로 하는 약속이라도 풍족하게 말이라도 풍요롭게 하자 이런 말이야. 원컨대 이 약속과 이 인연과 이 약속을 말이라도 뭘로 하자. 말이라도 풍족하게 하자 이런 얘기지. 말이라도 뭐하게 하자. 원컨대 이 인연 지금 만난 이 인연과 앞으로 이렇게 우리 만나자니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만이라도 우리가 풍족하게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하자. 다시 만나.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래.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야 돼. 뭐 건강 지키고 뭐 이런 약속. 수다죠, 수다. 그냥 허언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여기 언자가 써있죠. 원언, 그죠? 약속이라도 우리가 풍족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이별하면서 누구랑 이별하면서 송의징이하고 이별하면서 마음의 회포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호선사와 송의징이는 여기서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요. 절대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호선사는 지금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풍족하게 우리가 이거 너무 섭섭하고 얼굴이 찌그러지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풍족하게 약속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끄 이거는 위원에서 송의징에게 화답하고 있는 이 시는 나무꾼들과 낚시꾼 노인들이 쌀이문을 출지어 오가고 있는 것이 어디로 다 가고 있어요? 위원성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성 있으면 왜 남대문도 성문 앞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런 객들이 막 이리저리 오고 가요. 어디로? 위원성으로 가는 객이 동서로 어지러워. 그래서 이리저리 오고 가는 거리에 풍경들이 한눈에 보이는 위원 면내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거기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각.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 서로 두어 해 동안 만나지 못했다. 무슨 이유는 무슨 이유. 그게 아니고 송의징이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경호선사가 여기 온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잘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났죠. 그래서 서로 엇갈려갖고 2년, 햇수로 2년이죠. 만나지 못해 서로 침울하게 지낸 지난날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판나절을 그대와 즐거운 정담을 나누니 빈방 하나 빌렸어. 의기가 투합하여 서로가 마음이 착착 맞더라. 그러면 안 맞고 어떡할 거야. 지금이 이 삼수갑산으로 와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지난 이야기도 막 다 털어놔요. 내가 침울하게 지내고 막 이랬다는 걸 털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죠. 둘밖에 없는 이 빈집 오후에 이 한가로움은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경호선사가 맞는 여유로움이죠. 바깥은 아직도 추워. 이른 봄이라 얼어붙은 그 후미진 곳, 귀신 나는 곳 있잖아요. 모서리. 거기에는 아직도 꽃이 붉게 피지 못해서 이곳은 지금 뭐더라? 이른 봄인 것 같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나 이런 여유도 잠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이별의 시간 앞에서 마침내 슬픈 얼굴이 절로 일그러졌어. 그런데 우리가 원컨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연과 어떤 인연? 친척이잖아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인연과 약속이나 말아도 약속 만납시다. 다시는 못 만나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약속을 풍부하게 자주자주 만나는 걸로 하자고 부탁하는 늙은 노승경은 말만 립서비스 그죠? 허언을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 말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런 천진무일구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은 위원회에 송의징을 방문한 게 아니라 연락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나무꾼들과 낚시꾼 노인들이 쌀문에 줄지어고 위원성으로 가는 객이 동서로 이리저리 오는 그런 번잡한 곳이요. 즉 어디를 말해? 여각, 객장이죠. 객장이라고도 하고 여각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또 뭐 주막 옆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만남의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만남의 장소라고 해보라 그래 거기를. 만남의 광장. 뭐냐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있죠. 우리도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처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만나는 장소야 여기가.
그래서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송의증이랑 지난 일들에 대한 회포를 풀었죠. 1904년 2월 남녘을 떠나온 지 두어 동안 침울하게 지낸 것을 털어놓고 있는 경어는 반나절 그대와 청담을 나누니, 여기서 그대는 누구? 송의증. 의의가 맞다고 만족해하고 있는데, 때는 1905년 이른 봄이죠. 그런데 유난히 높게 빛나는 송의증의 빈집에 정호의 이 한가로움을 송의증과 같이 있죠. 이 빈집은 송의증네 집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각이에요. 여각. 백장.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얼어붙은 후미진 곳에 아직 꽃이 붉게 피지 못한 것은 아주 이른 봄이에요. 이제 또 다시 북한은 또 춥잖아요. 추워서 이 봄 됐다고 꽃이 피지 않아. 꽁꽁 얼어붙었어. 눈도 안 녹아 있어요. 이제 또 다시 송의증과 이별을 해야 한다. 경어는 청처 없이 떠도는 유랑객으로 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이별에 앞서서 마침내 슬픈 얼굴들이 일그러지니, 원컨대 경어는 이 귀한 인연, 누구? 송의증과의 귀한 인연이죠. 뭐 어떤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송의지 같은 송씨고, 거기 여산 송씨의 집성촌이 있어요. 어디에? 위원에. 다시 만날 약속말을 우리가 풍족하게 하자고 이렇게 경어선사가 떠벌리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떠벌리고 있어요. 떠벌리고. 에이그, 참으로 슬프네. 137수. 이거는 아까 경어선사가 위원에 와서 송의증을 못 만나가지고 누구네 집에 머물고 있죠? 이택룡네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답시 두 번째예요. 두 시나 남기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위원 이택룡. 그래서 이택룡에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 1번 시 어디 갔어? 장구 경년 세외성이라 남아유세 괴무명이로구나. 기회 장랑 사구몽이요 우시심산 두성이로다. 장구 경년. 장자는 지팡이 장, 구는 집신구. 지팡이와 집신으로 지낼 경이죠. 몇 년을 지냈어요. 어디서 지냈어요? 변방성, 세외성. 세외성이니까 우리가 그래요. 변방성을 뭐라고 그래요? 요새라고 하죠. 요새. 그런데 그 요새가 변방성인데, 여기서 이 변방성 이름은 뭐라 그랬죠? 위원성. 위원에도 이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성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동서로 오고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와 집신으로 변방성에서 지내기가 몇 해 했던가? 몇 해 아니라니까 2해라니까 2해. 근데 경선사로서는 북쪽으로 떠돌다 보니까 이 2해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햇수로 인연이라. 그래서 경선사가 1904년에 2월 12일 날 천장암을 떠나오셨는데, 1904년 그 겨울에까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905년 이른 봄까지 여기서 지내게 돼가지고, 내가 변방성에서 이렇게 뜨내기로 지내기가 몇 해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해도 경어선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 관계에서 그 누구죠? 김탁을 만나가지고 내 이름이 박난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없애버렸죠, 그냥. 그래서 경선사 뭐라 그래요? 남아 유세 괴무명이로구나. 남아가 태어나서 유세 세상을 떠도는데 부끄럽다 이런 말이야. 뭐가 부끄러워? 이름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야. 남아의 한 세상 이름이 없음이 부끄럼이라네. 기회 창랑 사구멍이요. 기회는 몇 번이나 이런 얘기요. 창랑. 아까 창랑이 뭐랬죠? 창랑은 신선이 산다는 창주, 즉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이 산다는 창주를 만나고 싶어 경어선사는. 근데 지금 창주를 못 만나고 있어요. 왜? 창주만 만나면 내가 쉬고 싶은데, 아까 맨 처음에 창주가 가깝다고 그러고 또 뭐랬어요? 두새가 온다고 했는데 개뿔? 가니까 없어. 강봉원이 만날 때.
그래서 지금 창랑을 만나려고 계속 북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창랑을 사구 모래변에 있는 갈매기가 나르는 그곳을 경어선사는 지금 신선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창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푸른 물결이죠. 창랑은 푸를 창자에다가 물결랑자니까 그 푸른 물결에 뭐가 있어? 갈매기가 날아가는 하얀 모래사장. 그 모래사장에 꿈을 꾸고 있는데 거기가 창주인 줄 알았는데 아직 창주가 안 나타나.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를 하지 못해요.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무작정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인연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해갖고 나중에 거기에서 주저앉은 곳이 어디예요? 강계지요, 강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위원에서도 떠나려고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창랑을 향해서. 물고기가 아니 갈매기가 모래밭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꿈꿔? 아까 말했잖아요. 창주가 가깝게 있다 그러고 뭐가 울어야 돼? 두새가 울어야 돼. 저기가 뭐야? 두새가 뭐예요? 투견새. 투견새가 소쩍새라 그랬죠? 소쩍 서쪽 이렇게 울어대는 이 소쩍새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경어선사가 말하는 그 이상향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 우시 심산 두성이라 또다시 이 심산에 투견새 소리를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냐 이 말이야. 근데 가보면 이상향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어선사는 창주와 투견새 소리를 꿈꾸고 있는데 몇 번을 깊은 산속에서 들었는데도 거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어디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시는 지금 경어선사가 송의징을 만나고 이제 떠나려고 이택룡네 집에 와가지고 이택룡한테 마지막 이별주를 마시면서 이 시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세상마 개울어요 유인상타호 복령이로다 풍진적적 신무산이 유체등반 유주영이로구나. 성세 성인의 세상 즉 성현의 세상이죠. 성현의 세상은 평화로워요. 왜? 그 성현이 뭐니까 임금이 저기 해야 만백성이 편안하다 그러죠. 임금이 뭐야? 성군이야 돼. 성군. 그런데 지금 경어선사가 지금 현재의 이 우리의 지금 위원회의 그 상태를 성현의 세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즉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누구 고종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현의 세상은 뭐야? 상마 이게 뽕나무 상자하고 뭐예요 이게 산마자잖아요. 성현의 세상에서는 평화로우니까 뽕나무하고 그 삼이 뭐만 있으면 잘 자라. 비와 이슬만 있으면은 그냥 쭉쭉쭉쭉 산대밭처럼 자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성현의 세상에 뽕과 산밭에 비와 이슬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평화롭다 이런 말이야. 비와 이슬에 평화 같고 유인 상타 호복령이라. 유인이 앞에 나왔었죠. 누구? 강봉원을 유인이라 했는데 유인은 세상을 피해서 사는 은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유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지혜 있는 사람 즉 누구? 이택룡이죠. 이택룡이가 상탑. 여기서 상은 책상삽 걸상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탑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경 걸상이 되는 것을 상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평상이라고 해요. 평상. 그러니까 책상도 되고 걸상도 되는 그 상탑을 우리가 평상이라고 하잖아요. 집집마다 평상 있죠. 집집마다 유인이 이 지혜 있는 유인 누구? 이택룡이가 상탑에서 나를 좋아해. 아주 어떻게 좋아해? 만나가지고 영접을 하고 있어요. 복령하고 있어요. 복령. 만나서 나를 복령하는데 어떻게 영접해? 이제 가니까 마지막 해서 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풍진적적 신무사여. 풍진이 다 조용해졌어. 이제 바깥 세상의 풍진이 아주 이 미친 광진이 개지랄을 하더니 일본 놈들이 여기까지는 불어오지 않으니까 경어선사가 그동안에 고통으로 당했던 그 풍진이 적적해지고 그 다음에 신무사
내 신상에도 별일이 안 생겨. 가만히 보니까 이제 쫓기는 것도 없고 나를 압박하는 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누가 이택용이가 술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유채 등방 유주영이라 이런 얘기요. 그 유채는 뭐요? 채소나물. 채소나물이 등반 소반에 이렇게 딱 받쳐갖고 등반 올라가고 술도 또 어떻게 있어요? 이 영자가 뭐요? 찰령이야. 찰령. 찰랑찰랑 찰랑대는 이거 있죠? 이거 술이 찰랑찰랑해. 그리고 소반이 막 나물이 올라. 그러니 술만 나요 안 나요? 술만 나고 또 누가 이택용이가 경호선사를 이별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아주 하게 했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하고 있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연의 이택용에게 두 편의 하답시를 남긴 것으로 보아서 경호와는 절친한 사이로 보인다. 아이씨, 또 이것도 안 해드렸네. 아이고 어쩌나 성현의 세상이 뽕과 산밭에 비와 같고 평화 같고 지혜 있는 사람이 평상에서 반갑게 맞이하죠. 풍진이 자고 신상에 내 신상에 일이 없으니까 나물이 소반에 오르고 술잔에는 술이 찰랑찰랑거리더라 이런 얘기죠. 위원의 이택용에게 두 편의 하답시를 남긴 것으로 봐서 경호와 절친 사이로 보이고 그래서 경호는 이곳 위원에서 상당기간 상당기간이라고 해봤자 몇 달이에요. 한 서너 달? 것으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경호 삶의 흔적을 기록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이 시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의 흔적이. 위원에서 이택용에게 화답하고 이 지팡이가 집신으로 변방성에서 지내기가 몇 되던가 남아의 한 세상 이름이 없음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경호의 심사는 몇 번이나 푸른 물결 모래 위에 갈매기 꿈을 꿨으며 깊은 산 투견새를 들었던가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곳은 성현의 세상으로 뽕과 산밭의 비와 이슬의 평화 같고 지혜 있는 사람 이택용이 다시 평상에서 반갑게 경호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풍진도 다 차고 내 신상에도 별일이 없어서 경호선사의 마지막 이별주는 나물이 소반에 수북이 오르고 술잔이 넘치고 있어서 겨도든 시름을 우리 경호선사가 한꺼번에 잊고 있죠. 떠돌이 도승 경호가 위안에서 이택용에게 답하는 해답시는 처음부터 자신의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떤 심기? 이택용이를 많이 칭찬하고 있죠. 경호가 처음에 남쪽을 떠나 북녘으로 행할 때 가지고 온 지팡이, 온 것은 뭐야? 지팡이하고 집신뿐이죠. 지금도 위원성에서 지팡이와 집신뿐으로 이제 이 변방성에서 지내기가 몇 해가 됐다는 거 보니까 찌들찌들 고생 많이 하고 결국 남은 건 또 지팡이와 집신뿐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호는 처음에 북행할 때 이거 유원을 지나 강계를 경유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남아의 한 세상에 이름이 없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경호가 자신의 이름을 고심끝에 지치어 나중에 뭐라고 줘요? 박난두라고 밝힌 것이 그 이후 이야기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몇 번이나 푸른 물결 모래 위에 갈매기 꿈을 꿨으며 깊은 산 두견새를 들었던가 이러고 와서 경호가 이거 위원에서 보낸 이것을 저기 주변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호가 강계 한전동의 장두루볼에서 이마을 유지 김탁을 만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몇 년 동안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경호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김탁에게 자신의 이름을 박난주라고 처음 밝히죠. 장두루볼에서. 근데 지금 이 성현의 세상에서는 이택용이 있는 데서는 뭐를 해?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술잔이 오르는 이 세상이 좋다라고 경호선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경호는 넘치는 술잔 앞에서 이거 뭐야? 넘치는 술잔 앞에서 선비 이택용과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는데 여유로움이라고 해봤자 이별이에요. 지팡이 집신으로 변방성에서 지내기 몇 해론가 경호는 남아의 한 세상 이름이 없음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아직도 이름을 정하지 못한 경호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이고 박씨는 어머니의 밀양박씨를 따온 것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본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마칠까? 어? 여기서 끊자고. 어디 갔어?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그 온라인 아이디로 다른 사람의 생성을 이용할 수 아예 그렇게 불러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언내를 다 끊으리다. 업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사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